우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증대되었지만 이들은 쉴 틈 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엔터, 카카오택시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관 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터넷 반응을 보면 카카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정부 당국에서도 카카오에 대해서 규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카카오와 관련된 여러 법적 이슈 중에서도 다음 달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쪽에서 작성한 증권보고서를 보면 당사는 카카오의 계열회사로서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 및 카카오의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습니다. 고하여 카카오페이에게 공정거래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간의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둘 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카카오페이의 지분은 카카오 55%와 알리페이 45%로 이루어져 있어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의 지배회사로 카카오페이와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 간의 거래에 있어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조항은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23조와 제23조의 2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양, 제7호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이 조항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채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과 SKT도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에서 계열사인 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을 몰아주고 그 과정에서 업계의 다른 업체의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웰스토리에게 보장해 주었다는 이유로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전 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을 고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SKT에 대해서는 계열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SKT가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 서비스 멜론을 양도하면서 휴대폰 결제 청구 수납 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5.5%에서 1.1%로 인하해 주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카카오톡에서 송금하기 기능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선물하기 기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게끔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카카오가 카카오페이에게 용역 무채재산권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위에서는 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을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 지침에 두고 있는데요. 그중 상품 용역을 거래한 경우는 1.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 행위와 2.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 행위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카드 수수료나 PG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1.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보다는 2.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성 거래 규모 및 급부와 반대 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스스로의 장점을 카카오의 브랜드와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보고 있고 위험 포인트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카카오의 브랜드 가치 훼손을 꼽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카카오페이는 그만큼 사업적으로 카카오에 의존하는 것이 큽니다. 카카오페이가 네이버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신세계페이와 비교해서 카카오로부터 받았던 지원의 정도가 카카오페이가 해당 시장 내에서 자리를 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될수록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로부터 부당 지원 행위를 받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3, 나 부분을 보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 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 개시 또는 사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 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 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를 따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페이의 매출 중 카카오톡에서의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30% 이상의 매출을 카카오톡에서 올리고 있다는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 사업은 매출보다 중요한 것이 이용자 수와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에 기반하여 상당수의 고객을 유치한 것도 부당 지원 행위 판단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사실 부당성 판단이 명확한 것은 아니고 결국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떠하였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카카오페이 측에서도 스스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게 법률적인 리스크에 대비를 하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카카오페이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는 이 카카오페이에서 올린 증권 신고서에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고 오히려 형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얘기가 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측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은 23조의 2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